오늘 시간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면역이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라고 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즉 유산균, 우리 몸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유익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가장 쉽게 이 우리 몸에서 면역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떠한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강화시켜줘야 되는 면역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퀴즈를 통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은 어디일까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피부입니다. 가장 광범위한 면역기관은 피부.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나 그 외에 인체에 유해한 반응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막아내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질문. 자, 이런 세균들이나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은 독소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장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이 인체 면역의 약 몇 퍼센트? 70%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자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 면역, 즉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천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예요? 맞습니다. 장관 면역, 즉 미생물, 유익한 균주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면역 상태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물려받게 될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 물려받습니다. 세균 샤워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출산을 통해서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고 지립구를 통과할 때 유익한 균주들을 물려받는 것을 바로 세균 샤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죠. 다음 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그러면 세균 샤워를 받지 못하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 편도 놓치지 말고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 도대체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쉽죠. 우리 인체에 들어온 독소들이나 바이러스들이 몸을 아프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면은 뭐에 잘 걸릴 수 있다? 맞습니다. 대상포진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어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이 면역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면역 역할을 하는지 70%를 담당을 하는지 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 것만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장내 미생물이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크게 단수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짧은 사슴 지방산이 있고요. 젖산도 함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에 보면은요, 파이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나쁜 세균이나 독소를 분석하는 분석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다른 장에서 풀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장내 미생물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서 대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단수지방산,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이러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께서는 자주 접했던 단어가 이 단수지방산입니다. 단수지방산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장 내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균력, 즉 항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한 균주들이라든지 독소들이 들어왔었을 때 장 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깐만. 장 점막은 또 뭔 얘기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세포랑 같이 맞닿아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장 점막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얇은 점막인데 여기에 뭐가 살고 있냐면은 우리 인체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백 마리, 수조 마리의 유익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가 두꺼우면 좋을까요? 아니면 얇으면 좋을까요? 두꺼워야 장벽을 나쁜 독소들이나 유해한 균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을 보면은요, 이 장내 환경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기분을 챙겨주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혹은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기름에 튀겨 밀가루를 좋아한다든지 혹은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식이섬유가 고갈이 된 식습관이 많이 한다든지 여기 하나 더 숨 쉬는 게 운동이다라고 해서 숨 마셔 맨날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뜀박질을 하거나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일이 없는 이런 환경들에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겉은 멀쩡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시 이유를 모를 질병이나 이유를 모를 불편함을 갖고 계신다면은 제가 이 SCA 키트라는 걸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변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장 속 미생물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척도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면역 활성도를 얼마나 잘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증진시켜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면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말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풀어봤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향된 식습관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즉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챙겨주신다면은 속 편한 하루, 장 편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의 면역 상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